이거 이제 임대인 편 들면은 네. 임차인한테 욕먹을 수 있고요. 임차인 편 그쵸. 들면은 임대인한테 욕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해볼까요? OX? OX. 찬성이 5예요. 네. 1심 판단에 찬성이 5, 반대가 X. 하나, 둘, 셋. 오, 좌파야. 사람들 왼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말이야. 네, 아. 지금 우리 사실 오른쪽 분들 많은데 네, 우리는 왼쪽인가봐요. 약간 왼쪽인가봐요. 그 중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걸로 어떻게 됐네요. 음. 이제 임대인의 지위에 서고 싶은. 일단은 사실관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사실관계가 명동이죠. 서울 명동에. 네. 어, 의류와 액세서리 도소매 업체 그죠. 임차인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요 고객이 놀러 온 중국인들이었는데 네. 이제 네, 너무 네. 장사가 안 되니까 정말 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많다가 그냥 없어진 거잖아요. 뭐 그렇죠. 줄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행객이 99%가 감소했다고 판결에서 인정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작년에 이제 작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거고, 작년 5월에 휴점을 하고, 6월에 해지 통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7월에 해지 통고한 걸로부터 이제 한 달 후가 7월인데, 네. 이제 그때 해제된 거다, 해지된 거다라고 이제 법원에다가 이제 읍소를 한 거죠. 네. 그랬는데 1심 법원에서는 결국은 해지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해지를 해준 이유가 근거가 뭐였어요? 여기는 계약 해지 조항이 있었어요. 이 그죠. 사건 같은 경우는 예.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화재, 음. 홍수, 폭동 음.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네,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화재는 아니고 홍수는 아니고 폭동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나머지 등등의 불가항력적 사유에 코로나가 들어가냐 그렇죠. 라는 판단에서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판시를 한 거고 그렇죠. 또 덧붙여서 이런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계약 성립 당시에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을 했으면 그렇죠. 네, 해지할 수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 사정 변경의 원칙이라는 게 우리 네. 민법의 이제 신의칙을 기초로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 요건이 계약 성립 당시에는 양쪽 당사자 다 예견을 할 수 없어야 되고 그 예견할 수 없는 거에서 약간의 사정 변경이 아니라 현저한 네. 사정 변경이 있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양 당사자한테 부당한 경우에 사정 변경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판결대로 간다면 계약 조항이 없어도 해지가 된다라는 거고 되게 이심이 궁금해지는 네, 맞아요. 네, 그런 판결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네, 영업을 90일 이상 네,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그렇죠. 되게 이건- 구체적이에요. 이 조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90일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여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를 임대차 계약에 안 넣어주는 경우도 많은데 네. 이 사건은 그 임대인도 회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항을 넣어준 네, 것 같아요. 사실 어떤 좀 표준 계약서 같은 것도 많이 참고하고 그죠. 이제 이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은 혜택을 주는 조항인데 네. 임차인한테 되게 구체적으로 써 있고 결국 불가항력적 사유냐 아니냐라는 건데 불가항력적 사유라는 거고 결국 이거는 이렇게 판단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화재나 홍수나 폭동이 있으면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 건물의 이제 사용 가치가 없어지는 건데 그거에 결국은 준하는 상황이냐는 거죠. 그렇죠. 화재나 홍수나 폭동에 그렇죠. 버금갈 만한 상황이냐 그렇죠. 코로나가. 그것도 그렇고 이 건물의 가치 자체가 교환 가치는 뭐 모르겠지만 사용 가치 측면에서는 결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판매하는 그런 거가 사용 가치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 사용 가치가 상당히 없어졌을 때 이 위험을 누가 질 거냐, 임대인이 질 거냐, 임차인이 질 거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마 이 판사님은 생각하시기를 임대인이 져야 되지 않느냐. 네. 그리고 이게 계약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 같고 저도 임대인하고 임차인 중에 누가 져야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건물이 이제 망가지잖아요. 망가져서 영업을 못하게 돼서 사용 가치가 없어서 영업을 못하면은
그거는 임대인이 위험을 지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죠? 네. 그리고 어떤 건물에 전기가 더 이상 안 들어와가지고 영업을 할 수 없다. 그것도 임대인이 결국은 네. 그 손해를 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외부적 요건으로 사용 가치가 급격히 감소한 거다.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객관적 가치이기도 한 거죠. 그게 많이 감소했다라면 사용 가치가 떨어졌으니 위험은 네. 임대인이 감수해라.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는 명동에 네. 있는 뭐 액세서리, 네, 의류업체 입장에선 현저한 사정 변경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면은 다른 업체들도 예를 들어서 뭐 거기가 아니라 목동에 네. 있는 뭐 음식점이다. 근데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오지만 그래도 나는 매출이 막 떨어졌다. 아니면은 뭐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인데 9시,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해가지고 내가 매출이 확 줄었다. 그랬을 때 해제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판단이 돼야 되는 부분 같아요. 네, 그 한 건 한 건. 그렇죠. 급격한 사정 변경이냐, 현저한 그렇죠, 사정 그렇죠. 변경이냐, 정말 화재, 홍수, 폭동 등 불가항력적이냐를 그렇죠. 다 건건히 판단을 해야지 그거를 뭐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 판결의 좀 한계점인데, 네. 그러면은 90% 이상 감소하면은 해제가 된다. 그러면은 89%는 예. 그러면은 88.5%는 그렇죠. 예, 이런 식의 의문이 계속 이제 끊일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엔 이 해제 여부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도 해제 시점부터 법원 판단 시까지 거의 1년 가까이가 걸렸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 1년 동안은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기의 손해를 결국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결 나올 줄 알았으면 임대인은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하든지 했을 거고, 이렇게 판결이 나올 줄 알았으면은 이 사람이나 이 업체나 임차인이나 아닌 다른 임차인들도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휴점하고 해제 그쵸. 통보했지 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정 변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 뭐랄까요, 이 법리 자체가 사후적인 법원의 판단으로 성립하는 거라서 법적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네.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예, 차악인 거죠. 그렇죠. 최악은 면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네, 법원의 판결로라도 그렇죠. 네,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최악은 면한 거고, 또 이렇게 급격한 사정 변경이 있는 상황에서는 뭐 네. 이거를 사실 미리 예견하고 뭐 선제적으로 입법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사실 기대하기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매출을 투명하게 법원에다 낼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매출이 90% 이상 감소했다라는 걸 보여줬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소송을 하려고 해도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투명해야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임대인이나 임차인인데 그러면은 내가 임차한 상가가 혹은 내가 임대한 상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해지가 가능하냐? 결론은 모른다는 거죠. 법원 가서 물어보지 않는 한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슷하게 네. 비슷하게 이런 조항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90% 이상 넘게 감소하고 그쵸. 네, 매출이 감소했다는 게 입증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판례와 굉장히 유사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영향을 받는 업종, 그 뭐라고 특정 못하겠어요. 여행업이라고 해서 꼭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웨딩업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볼 수 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여기는 소매업이겠죠? 그죠? 그럴 것 도소매, 같아요. 1층인 도소매, 거니까. 1층의 네. 도소매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그런 업이기 때문에 요거랑 유사한 사안은 비슷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겠고, 이거보다 좀 덜한 사안,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잖아요. 요 중간은 이제 애매해지는 거고, 그죠? 명동 쪽에서 이제 다 해지한다고 그러니까요. 명동에서 막 연락하시겠어요. 그러는 거 아닌가 네. 모르겠어요.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천에도 그렇지 않을까? 인천이나 차이나타운. 제주도?
네. 제주도는 그런가요? 제주도는 이게 그러니까 판단이 제주도는 오히려 또 내국인들이 많이 가서 붐빈다고 그런가? 하잖아요. 해외를 못 나가니까. 그럴 수 네. 있겠네. 그러면 외국인 상대로 하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네. 항공? 근데 항공업은 안 망하니까. 네. 항공업은 대기업이라 그죠. 봐주지 않을 것 같아요.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둘 다 법인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쪽을 꼭 보호해야 된다라기보다는 법리적 판단에 더 치우쳤던 네.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사정 변경이다. 근데 저는 결론에 있어서는 타당하다고 봐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왜냐면은 사용 가치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 최초 계약할 때랑 너무 큰 변동이 있어서 이거는 해지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불안한 지위에 있는 임대인 임차인들이 있을 텐데 이걸 보고서 맘대로 해지 통보를 한다고 해서 해지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닌 거 아셔야 되고, 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걸 받는다고 했을 때 무조건 해지가 안 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네. 항상 조심해서 그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합의도 네, 맞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판례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